안녕하세요. 테린야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기초인데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 관리나 이런 엑셀들을 어떻게 하는지,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또 자기 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런 엑셀들은 어떻게 보는 건지가 이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을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번 이제 연휴 기간에 좀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수급 오실레이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고, 그 수급 오실레이터의 핵심은 센 놈들을 찾아가지고 수급이랑 상대 강도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센 놈 찾고, 그 중에서 수급 빈집인 종목군들을 가지고 펀더멘털이나 뭐 모멘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가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뭐 일정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 기업의 컨센서스 상향에 대한 텍스트와 관련된 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읽어보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건데, 좀 개량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주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 데이터로 이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상대 강도를 계속 이제 체크하는 것도 사실 모멘텀입니다. 이것도 이 모멘텀 안에서 이제 그 제가 제공하는 엑셀 데이터들을 보는 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카페라떼 회원용 종목 피킹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고, 결과만 여기다 시트별로 넣어놓고 있어요. 우선 신고가가 이제 시가총액 큰 것들 위주로 봤을 때 신고가가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왜 발생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화 모멘텀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멘텀을 최근 거를 마이너스로, 멀리 있는 것을 이제 플러스로 해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군집 현상을 찾아볼 수 있겠죠. 겹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이 있으면 아 이거 방산이구나, 여기 안에서 이제 방산이 많이 보이고 조선도 많이 보이고, 뭐 소프트웨어에서는 카페24가 보이고, 바이오에서는 보로노이,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이쪽을 그래도 가장 강한 놈들로 분류를 하고 있구나. 물론 여기서도 이제 탈락하는 놈들이 있겠죠. 그럼 탈락하는 놈들은 다른 놈으로 또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에는 센 놈이면서 수급 빈집인 것들만 계속 유지하는 거를 저는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신고가를 봅니다. 이제 최근에 추정 이익을 신고가로 썼던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상대 강도가 셌던 것들 보게 되면 뭐 건설도 있었지. 이게 원전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있고, 뭐 LS도 있고, 최근에 두산도 이제 추정 이익이 신고가가 났었구나. 이제 관련된 추정 이익 신고가도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고, 확률을 높이려면 상대 강도가 세고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죠.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한 건데, 지금 현재 찍는 영상 기준으로는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에도 수익률이 상위 5%이면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20% 이내였던 것들, 여기서도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죠. 시가총액 600등 기준으로 200등과 여기서 코스닥 150을 기준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업종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방산, 조선, 음식료. 그럼 여기서도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려면은 수급 빈집이 있는지 수급 오실레이터로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계속 도느냐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그 멤버십 회원용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는 올려드리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를 봐요. 3호가 등수가 1등부터 어떻게 되는지. 저는 등수로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보거든요. 투신이 어떻게 되는지 등수로. 연금도 등수로 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거는 단순히 금액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에서는 매수 금액이 좀 더 그 변동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적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투신, 연금. 근데 하나의 주체가 너무 튀는 행동을 하는 게 항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평균을 씁니다. 시총 대비의 평균. 여기 3개의 평균이 낮은 것들을 보고 평균적으로 뭐가 좋은지 한 50개에 해당하는 종목들 중에서 비슷한 종목군들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금액 대비해서도 어떻게 이제 한 50개에 해당하는 종목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최상위에 분포되어 있는지, 방산, 조선, 상대 강도와 유사한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겹치는 것들을 가지고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체크하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 이런 종목들은 아예 접근을 하지 말자.
뭐 수출 데이터가 좋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보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종종 이제 확정 실적 기준으로 해서 뭐 요 세 가지 형태로 오름차순해서 뭐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거, 하향되는 거 이런 걸 찾는데, 여기서도 군집 현상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좀 좋아하거든요. 내림차선으로 내리면 최근 추정이익이 좀 가속화된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가속화됐고 그 논리가 뭔지를 다 읽어봐야 돼요. 보고서를 다 뒤져가지고. 컨센 하향한 거,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것들, 어떤 것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나, 어닝 쇼크 났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어닝 쇼크가 났었나.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것이 시장은 재밌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것에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더 컨빅션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주가가 빨리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안 좋은데 다음 분기는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시세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먼저 체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주로 보는데, 저는 이제 2025년도에 10일치 추정이익이 바뀐 것들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최근 추정이익이 강화돼서 여기서 내림차선에서 괴리율 높은 거랑 어쨌든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은 것들, 거기서 이제 종목군들을 모두 다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상대 강도가 센 거,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됐던 것들, 그리고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것들만 골라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최근에 추정이익이 이러는데 상대 강도와 수급 빈집이랑 이런 것들이 교집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래도 유리해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2026년도 내년 실적도 추정이익이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게 뭘까? 여기서도 이제 쭉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시장을 거의 반영하고 있어요. 상대 강도가 센 것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있죠, 여기 조선 전력기기, 그 다음에 뭐 여기 내려보면은 또 방산 있죠, 음식료 있죠, 엔터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세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매수할 타이밍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선 다시 돌아가서 수급 오실레이터랑 같이 활용을 해서 보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걸 보냐면 이 시장 데이터 파일이라는 걸 매일매일 봐요. 아침마다. 그래서 지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여기다 오른쪽 열어가지고 여기 컨트롤 F 눌러서 바꾸기 누른 다음에 최근 날짜가 지금 현재 5월 1일이니까 여기다가 5월 2일을 넣고 여기다가 최근 뭐 날짜가 7일이다 그럼 7일로 하고 모두 바꾸기 하면은 모두 바꿔집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위에를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화학 데이터들 쭉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만 쪽 시세는 장 마감하고 나서 한번 체크를 중요한 기업들 보면서 국내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차트 모양들을. 그 다음에 ETF.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요즘은 이제 5시에 끝나니까 5시 끝나고 나면 이 버튼을 눌러서 차트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스타일들의 어떤 차트들이 흘러갔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주 보고 있는 주요 종목들에 대한 차트도 이렇게 살펴보자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미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만약에 어떤 기업들의 차트가 급격하게 움직였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관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제가 힘에 붙여가지고 일정이랑 수주 잔고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모멘텀 이거랑 주로 이제 일정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일정을 통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우죠. 이벤트가 이제 종료됐으니까. 마이크로, 메타, 퀄컴 실적 발표했고, 애플, 아마존, 일라이 릴리도 실적 발표했으니까 이제 줄이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뭐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 FOMC 이벤트까지 이제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이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포트폴리오를, 내가 종목들을 어떤 것들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4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분기 보고서죠. 분기 보고서가 올라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수주 잔고를 업데이트하고, 그 수주 잔고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최근에 수주 잔고가 그래도 세게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같은 그룹군들로 좀 모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방산 쪽들이 이렇게 수주 잔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라고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시장 바닥인 거 체크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텔레그램으로 얘기해드리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계절성으로 봤을 때 밑에서 보면 월마다 언제가 좋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잘 이제 관리를 하시면 그래도 이제 웬만한 이제 모멘텀들은 좀 체크할 수 있고, 사람이 다 체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모멘텀을 일일이 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컨센서스 상향, 그 다음 뭐 일정 모멘텀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고, 비슷한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